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목에 문신이 새겨진 놈이 비열하게 웃었다. 겁도 없네, 이 새끼. 그의 손에서 반짝이는 칼끝이 내 심장을 향해 들어왔다. 뚜둑. 먼저 팔을 부러뜨렸다. 뚜둑. 그리고 목을 꺾었다. 컥. 단말마만 남고 놈은 그대로 쓰러졌다. 순식간이었다. 이번엔 가죽 장갑 낀 덩치가 욕을 내뱉었다. 이 미친놈이 진짜 사람을 죽였어? 그의 얼굴엔 공포보다 분노가 먼저 피어올랐다. 칼이 번쩍였다. 나는 몸을 비틀어 피했고 동시에 그의 팔을 잡았다. 엎어치기. 몸이 공중으로 떴다. 펑. 아스팔트에 머리가 떨어지며 대포 터지는 소리가 울렸다. 산 전체가 진동했다. 피와 아스팔트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버스를 몰고 있던 강 이사가 무전을 잡았다. 긴급이다. 연장 챙겨서 10분 안에 튀어와. X발 조용할 날이 없네. 그는 버스를 멈추고 문을 잠갔다. 나는 뚜벅 버스 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쇠파이프도 도끼도 필요 없었다. 내 주먹이 도끼였다. 퍽. 한 방에 금이 갔다. 주먹에 피가 흘렀지만 전신에 피가 도는 느낌이 들었다. 살아있다는 느낌. 유리를 부수는 순간 뒤에서 차가 멈췄다. 끽. 문이 열리고 5명이 내렸다. 연변 억양이 섞인 거친 욕설이 터졌다. 허허, 배짱 좀 있네. 이 양반도. 형님 둘 보내고 신났나 보지? 하하. 오늘 밤엔 네 장기 다 팔린다오, 새끼야. 좋게 갈 생각 말라오. 그들의 손엔 칼과 손도끼가 들려 있었다. 칼과 도끼가 달빛에 반사되어 번들거렸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달을 바라봤다. 어린 시절이 스쳐갔다. 아버지는 복싱 선수였다. 하지만 매번 올림픽 문턱에서 미끄러졌다. 패배와 술, 폭력. 그게 아버지의 인생이었다. 어머니는 술집 여자였다. 매일 밤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결국 집을 나갔다. 그리고 나도 매번 도망쳤다. 그러다 선생님의 권유로 유도를 시작했다. 신호의 어머니 혜수 감독님의 지도를 받으며 처음으로 절제를 배웠다. 분노를 억누르는 법, 심장을 다스리는 법. 그런데 지금의 나는 그 절제의 끝에서 나의 본성을 깨워버렸다. 사람을 죽였는데 쾌감이 느껴졌다. 착한 사람의 얼굴로 살아온 내가 결국 괴물이었음을 인정하게 됐다. 어쩌면 신호는 괴물이 될 수밖에 없는 나를 묶어두는 핑계였을지도 모른다. 신호. 체육관 하얀 형광등 아래에서 도복끈을 매던 어린 시절의 그녀, 엄마의 품에서 웃던 그 표정. 그 집엔 늘 따뜻한 밥 냄새가 났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사랑이 배어 있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나에겐 세상 행복의 전부였다. 나는 그 웃음을 지키고 싶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 생각이 멈춘 순간 나는 다시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눈앞의 5명을 바라봤다. 심장은 잔잔했다. 두려움의 싹도 피어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2명이 동시에 손도끼를 들고 달려왔다. 손도끼 끝이 번쩍이며 달빛을 가른다.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나는 숨을 고르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도끼가 머리 위로 내려오는 순간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회전과 동시에 한 놈의 발목을 걷어올렸다.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 짧은 정적. 그리고 아스팔트 위로 머리 떨어지는 소리. 펑. 대포 소리가 또 한 차례 울렸다. 바닥이 진동하고 먼지가 일었다. 다른 한 놈이 그걸 보고 멈칫했다. 그 짧은 주저함이 그의 마지막 실수였다.
나는 몸을 낮추며 파고들었다. 목덜미를 잡아 중심을 꺾었다. 뚜둑. 짧고 건조한 소리. 달빛이 흩어지는 사이 모든 게 조용해졌다. 숨이 끊긴 자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입꼬리가 올라갔다. 광기라기보다 이상할 만큼 차분한 미소였다. 그 미소를 본 나머지 세 놈은 순식간에 뒷걸음질 쳤다. 튀라오. 이 새낀 괴물이라오. 사이코라오. 칼과 도끼가 달빛에 반짝이며 떨어졌다. 소리가 공기 속을 갈랐다. 정적. 산 아래의 바람조차 멈춘 듯했다. 나는 다시 뚜벅 버스를 향해 걸어갔다. 깨진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달빛이 그 틈으로 스며들어 차가운 쇠기구들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버스 안은 어둡고 눅눅했다. 수술대 위엔 흩어진 기구들이 뒤엉켜 있었고 바닥엔 마른 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금속을 발끝으로 걷어차며 강 이사 앞으로 걸어갔다. 옆에 있던 간호사 연희는 입술을 떨며 주저앉았다. 숨이 막힌 듯 몸을 움츠렸고 그 작은 떨림이 바닥까지 번졌다. 몸의 통제력을 잃은 듯 조용한 소리가 어둠 속에 스며들었다. 강 이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이를 악물었다. 나도 산전수전 다 겪은 놈이야. 괜히 나 건드리면 너도 연변 애들 손에 죽어. 그놈들은 나 같은 브로커 없으면 한국에서 장사 못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그의 앞으로 걸어갔다. 말 대신 손이 먼저 움직였다. 강 이사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단단했다. 흑! 그의 신음이 짧게 터졌다. 손목에 힘이 들어갔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 뿌리째 들려나왔다. 짧은 숨소리가 어둠을 찢었다. 나는 낮게 말했다. 신호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면 그땐 진짜 끝이다. 그 말에 강이사의 얼굴이 굳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다. 달빛이 그의 어깨 위로 흘러내렸다. 그의 다리가 휘청였다. 그리고 바닥에 작은 어두운 얼룩이 번졌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의 바지는 천천히 젖어갔다. 이게 내가 만든 세상이냐? 그 한마디에 버스 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달빛이 기구 위에 반사되어 흩어진 그림자들이 미세하게 떨렸다. 강 이사는 한동안 숨을 삼키듯 침묵했다. 하지만 눈치가 빨랐다. 나를 보며 단박에 알아챘다. 이 남자는 싸움꾼이 아니다. 프로를 잡는 프로다. 그리고 사이코패스다. 강 이사는 여전히 얼굴이 창백했지만 그 와중에도 입꼬리를 비틀며 말을 꺼냈다. 알았다. 이번 건 내가 조용히 처리하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시체는 북쪽으로 보낼게. 깔끔하게. 시그널 머리카락 한 톨이라도 건드리지 않을 거야.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대신 부탁 하나만 들어줘.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가 말을 이어갔다. 요즘은 캄보디아 쪽이 문제야. 앙코르 블러드라는 조직이 새로 뜨고 있어. 우리랑 마찰이 잦지. 걔네도 프로들이라 이젠 나도 너 같은 놈이 필요해. 프로를 잡는 프로.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두려움 대신 계산이 깔려 있었다. 힘든 일이지만 해결만 해주면 대가로 큰 거 5장, 시체는 북으로 깔끔히 보낼게. 나는 잠시 강 이사를 바라봤다. 달빛 아래서 그는 아직도 바지 끝이 젖어 있었다. 그의 공포와 거래의 냄새가 뒤섞여 이상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강 이사가 책상 위에서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내 던졌다. 투박한 검은색 대포폰이었다. 암호명은 헌터야. 그는 씩 웃었다.
생각이 있으면 켜. 없으면 버려도 돼. 나는 폰을 손에 쥐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 작은 기계 안에 또 다른 피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다. 좀 생각을 해보지.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버스를 나섰다. 달빛이 산등성이를 타고 흘렀다. 공기는 싸늘했고 내 발자국 소리만이 어둠 속을 울렸다. 그 길의 끝에 새로운 심장이 뛰고 있었다. 생각도 잠시였다. 현실은 잔인했다. 이젠 체육관도 끝이었다. 소문이 돌았다. 사람이 죽은 체육관. 그 한마디로 문은 닫혔다. 회원들은 모두 떠났다. 나는 마지막 남은 유도복을 바라봤다. 그 안에서 오래된 땀냄새와 함께 지난 세월이 묻어나왔다. 이젠 돈이 필요했다. 살기 위해서였다. 숨을 쉬려면 피가 아니라 돈이 흘러야 했다. 책상 위에 던져두었던 검은 폰을 들었다. 대포폰. 헌터라는 이름의 새로운 살인 기술자. 꺼두었던 전원을 켜자 화면이 깜빡이며 불이 들어왔다. 잠시의 침묵. 곧바로 문자가 한 통 도착했다. 보안 메시지 수신됨. 군산항 연안부두 125X번 길 2층. 대상 캄보디아 밀매 조직 앙코르 블러드. 구성살인 기술자 3명, 브로커 1명. 이번 달 내로 처리 완료 시 코인으로 수혈. 문장을 읽는 동안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희열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피, 냉기, 정적.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되살아났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달빛이 탁자 위 휴대폰을 비추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나는 오래전 햇수 감독님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유도는 싸움이 아니야.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거야. 이젠 그 말을 머릿속에서 지웠다. 나는 더 이상 병두가 아니었다.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건 살인뿐이었다. 휴대폰 화면의 좌측 하단엔 짧은 문구가 떠 있었다. 미션 액셉트. 나는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검지로 버튼을 눌렀다. 띵. 짧은 알림음이 울렸다. 그 순간 세상의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달빛 아래 하나의 살인 기술자가 태어났다. 헌터. 그리고 그 심장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햇볕이 내려쬐는 오후 1시, 군산항은 유난히 조용했다. 하늘은 푸르름에 지쳐 붉게 익어가고 있었다. 나는 차 안에서 그 익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시간을 재고 있었다. 점심 배달이 들어간 지 30분. 지금이 가장 느슨한 순간이었다. 배부름은 사람을 무디게 만든다. 그래서 칼잡이들도 감각이 떨어진다. 밤보다 덜 경계하고 육감보다 포만감이 녹진하게 퍼질 시간.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열었다. 바람의 향기는 짭조름했고 멀리서 갈매기 울음이 들렸다. 나는 모자를 눌러 쓰고 아무 감정도 없이 2층으로 향했다. 계단은 오래된 철제였다. 걸을 때마다 삐걱, 삐걱 소리가 울렸다. 간판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프린스 컴퍼니. 번듯한 쓰레기 소굴이었다. 문 앞에 서서 한숨 들이키고 2번 두드렸다. 똑똑. 잠시 후 안쪽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니? 그릇 가지러 왔습니다. 들어오라오. 문이 열리자 싸한 공기가 밀려왔다. 기름 냄새, 담배 냄새, 그리고 오래된 피비린내. 방 안에는 네 놈이 있었다. 2놈은 소파에서 마작을 두고 있었고 한 놈은 TV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일 안쪽 모니터 불빛만이 비추는 책상 뒤에 브로커가 앉아 있었다. 그의 손끝은 무겁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장기 매매 목록이 떠 있었다. 신장 5천, 간 1장,
소녀 14세, B형. 순간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나는 천천히 그릇이 놓여있는 소파 쪽으로 걸어갔다. 마작패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쪼개고 있었다. 지금이다. 몸이 저절로 반응했다. 가까이 있던 놈의 목덜미를 팔뚝으로 감쌌다. 순간 모든 힘을 실었다. 빠각. 짧고도 건조한 소리. 놈의 몸이 축 늘어졌다. 앞에 있던 놈이 칼을 빼려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 찰나 나는 그의 옷깃을 붙잡고 그대로 들어올렸다. 몸이 공중으로 떴다. 그리고 내 등 뒤쪽 바닥으로 내려쳤다. 펑! 머리뼈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방이 흔들렸다. 남은 한 놈이 놀라 캄보디아어로 욕을 내뱉었다. 손 도끼를 휘두르며 달려왔다. 나는 반걸음 옆으로 피하고 동시에 회전했다. 그의 뒤로 파고들며 팔뚝으로 목을 감았다. 빠각. 세 번째였다. 방 안에 남은 건 브로커 하나뿐이었다. 그는 이미 모니터를 부여잡고 벌벌 떨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그의 모니터를 발로 걷어찼다. 쾅! 화면이 꺼지고 방 안에 남은 건 숨소리뿐이었다. 니네 누군지 아니? 그는 입이 덜덜 떨리면서 말을 이어갔다. 아니 선생님. 살려주라오. 돈이라면 다 준다니. 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의 목깃을 움켜쥐고 벽으로 밀쳤다. 컥! 벽에 박히며 온몸이 떨렸다. 눈이 뒤집히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다. 즉사였다. 피가 바닥을 타고 흘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릇을 치우듯 그의 몸을 옆으로 밀었다. 주머니에서 대포폰을 꺼내 완료 버튼을 눌렀다. 띠링. 짧은 알림음. 그 한 음으로 임무가 끝났다. 창문을 열었다. 바깥의 공기는 여전히 평화로웠다. 멀리선 트럭 경적이 울리고 항구의 인부들이 점심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내 손에 묻은 피가 마르기 전에 이미 다음 임무가 떠 있었다. 보안 메시지 수신됨. 대상 앙코르 블러드 부산 지부 브로커 2명, 수혈 라인 담당자 1명, 내일 처리. 나는 천천히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햇살 속으로 흩어졌다. 이게 내 본성인가? 차로 돌아가며 문득 뒤를 돌아봤다. 건물 2층 창문에 내 그림자가 비쳤다. 달빛 아래 보던 그 그림자와는 달랐다. 태양 아래에서도 여전히 어두웠다. 나는 다시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다. 한때 누군가의 제자였고 이제 누군가의 악몽이 된 사내. 그때부터였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내 안의 악마가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단 일주일이었다. 일주일간 하루하루 살인을 이어갔다. 처음엔 신호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유가 흐려졌다. 사람의 목이 꺾이는 소리, 숨이 끊어질 때의 짧은 진동, 피가 피부를 타고 흐를 때의 온기. 그 모든 게 내 몸을 살아있게 했다. 나는 살인을 일로 받아들이려 했지만 그건 점점 습관이 되었다. 습관은 곧 본성이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덜미가 보였다. 누군가 웃을 때 그 입가의 힘줄이 불쑥 눈에 들어왔다. 그냥 잡고 꺾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상상이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았다. 신호등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빨간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멈춰 서 있을 때 나는 그들 사이에서 혼자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죽인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 엘리베이터 안은 더 위험했다. 닫힌 공간, 숨막히는 공기. 내 앞에 서 있는 누군가의 목 뒤로 땀이 흐를 때 그 한 방울이 떨어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손끝이 근질거렸다.
팔이 저절로 올라가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멈춰라. 제발 멈춰라. 하지만 그 악마는 이제 본성을 넘어 나를 지배했다. 하루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봤다. 눈빛은 살기와 광기, 입꼬리는 냉소적으로 변해 있었다. 살인 중독.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를 죽였을 때만 느껴졌다. 신호는 몰랐다. 내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로 변해버렸는지. 그녀 옆에 있는 내가 바로 악마인걸. 늘 악마는 나에게 속삭였다. 넌 이미 나야. 악마는 끊임없이 나에게 속삭였고, 그럴 때마다 난 살기 위해 죽였고, 살아남기 위해 더 깊이 빠져들었다. 살인 기술자가 아닌 살인 중독자로. 시계를 보니 밤 11시 58분. 선착장은 고요했고 바다는 검게 눌려 있었다. 신호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검은 세단은 오래전에 시동이 꺼졌고 차 안엔 아무 불빛도 없었다. 그녀는 검은 점퍼에 검은 마스크, 그리고 깊게 눌러쓴 모자. 창문 밖으로 내다보는 눈빛은 정지한 듯 차가웠다. 유리 너머로 바다의 하울링, 그리고 바람에 섞인 짠내가 느껴졌다. 그녀는 그것을 알아봤다. 오늘도 일의 냄새였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둔탁한 소리, 버스 한 대가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버스가 정차하자마자 문이 열리고 가죽 장갑을 낀 강 이사가 내렸다. 그는 허리를 살짝 펴며 담배를 꺼냈다. 라이터 불빛이 잠시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의 눈빛은 늘 그랬듯 피곤했지만 그 속엔 늘 기름기가 있었다. 강 이사는 담배를 깊게 빨았다. 입술 끝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바람에 흩어졌다. 그는 천천히 신호에게 걸어왔다. 구두 밑창이 바닥을 밟을 때마다 바닷물에 찌든 콘크리트가 끈적한 소리를 냈다. 시그널, 오늘 건 진짜 크다. 신호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알아. 간적출, 나는 거기까지다. 그녀의 말투엔 온기라곤 없었다. 메마른 쇳소리 같았다. 그녀가 버스 쪽으로 향하려는 순간 멀리서 묵직한 엔진음이 울렸다. 밤 공기를 가르며 낮고 둔탁한 소리가 퍼졌다.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고 그 뒤로 승합차 두 대가 연달아 멈췄다. 순간 불빛이 선착장을 휩쓸었다. 컨테이너가 번쩍이고 바람이 흔들렸다. 문이 동시에 열리며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모두 마스크를 썼고 눈빛만 살아있었다. 그들의 발소리가 낮게 깔리며 바닥을 눌렀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짧은 머리, 두꺼운 목, 휘감은 금목걸이. 그는 피냄새를 맡은 짐승처럼 살기와 분노를 내뿜었다. 너희 새끼들 먹고 떼쟁이들 또 장기 장사 중이야? 그가 바로 거포파 행동대장 이노였다. 그가 손짓하자 조직원들이 선착장을 빙 둘러쌌다. 공기가 묘하게 눌렸다. 바람조차 방향을 잃었다. 여긴 우리 나와바리야. 이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영도에서 피를 빼려면 거포파 허락을 맡아야지. X발 Y리 선을 넘노. 강 이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서 돌리며 이노 씨, 오해 마쇼. 우린 떠돌이요. 나와바리도 없어. 그냥 지나가는 일이야. 이노가 코웃음을 쳤다. 그래, 알제. 그래도 우리 나와바리에서 작업하면 신고는 하고 세금은 내야지, 안 그러나? 그의 말과 동시에 조직원들이 슬그머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금속이 스치는 소리, 짧은 숨, 그리고 고요. 바람이 멎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순간 모든 게 폭발 직전의 정적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노가 신호를 비웃듯 바라봤다. 네가 기술짠교?
뭘 그리 꽁꽁 싸맸노. 낯짝이나 까보자. 그의 말끝엔 비아냥보다 살기가 섞여 있었다. 신호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은 차갑고 무표정했고 살아있는 온도가 없었다. 그때 혈방의 경호원 2명이 앞으로 나섰다. 선 넘지 마라오. 짧고 굵은 경고였다. 그러나 인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선은 원래 넘으라고 있는 기다. 순간 허리춤에서 칼이 번쩍였다. 사심이 칼이 어둠을 가르며 쉬익 쉬익 2번의 소리가 동시에 터졌다. 첫 번째 남자는 목을 움켜쥐기도 전에 쓰러졌고 2번째는 남자는 경동맥을 잡은 채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아올라 콘크리트 바닥을 더럽혔다. 공기가 멎었다. 피냄새가 짙어졌고 신호는 그 광경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인호가 피 튄 칼 끝을 툭 털며 신호를 노려봤다. 2년 뭔데 이렇게 당당하노?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짐승 같은 분노가 실려 있었다.